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아래로 변동성이 좀 심한 그런 장이었는데요. 자, 90피부터 보면은 받침의 갭이 2% 가까이 좀 떴어요. 지금 갭 뜬 걸 보면 2.2%까지 갭이 떴습니다. 갭이 많이 뜨고 나서 하루 종일 좀 박스를 좀 보이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2%갭 뜨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빠졌죠. 좀 반등하는 척하다 또 오후장에 이렇게 쭉 또 빠져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2% 갭은 떴지만 결국에는 0.5%로 좀 마무리를 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호수비를 지금 추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0.5% 갭이 뜨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지금 장을 보시면 외국인과 개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외국인은 큰 물량으로 그것도 이제 매도를 지금 계속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보면 뭐 현황이 좀 나오는데, 지금 3일 연속으로 조단위로 2조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죠. 오늘도 1조 7천억, 어제 2조, 그리고 그저께 2조 2천억. 그러니까 우리 장이 좀 행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받치고 있잖아요. 좀 기관과 개인이 지금 받치고 있는 자리거든요. 오늘 8천억을 좀 받쳐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보를 좀 하다가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줘야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의 물량을 거의 다 이제 개인이 흡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장의 유동성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조건상 지금 조건이 있는 게 이번 달에 있는 게 미국에 11월에 있는 거는 미국에 이제 미국 셧다운 이슈가 있잖아요. 네, 셧다운 이슈가 있는데 이게 11월 안에 해결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언제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11월 안에는 최소한 해결을 해야지 트럼프도 이제 정치적인 타격이나 이런 게 좀 뭐 정치적인 행보에 정책 바이어스에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관세 관련돼서도 대부분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11월은 이런 이슈가 있는데 어차피 해결이 될 이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있을 이슈가 FOMC에서 지금 강력하게 금리 인하 쪽으로 선회를 해서 의견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12월에는 FOMC 금리 인하, 네, 금리 인하가 거의 이제 확정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있잖아요. 네, 상법 개정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본주의 소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뭐 대리용 관련된 어떤 법 개정안들이 많이 이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자 1번, 2번, 3번이 다 지금 이제 호재예요. 예. 지금 현재로는 악재로 자료를 해왔지만 미국의 셧다운 이슈도 11월 안에 해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해결이 돼야 되고 미국이 뭐 셧다운돼서 부도나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미국이란 그 세계 제1위 국가가. 그래서 얘도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할 거고 그리고 FOMC 회의는 거의 확정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3차 성법 개정안도 이것도 이제 확정된 사안이죠. 네, 자사주 소각을 언제 할 것이냐, 혹은 이제 시기를 앞당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개는 이제 호재라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의 랠리는 좀 예정돼 있는 것 같고, 단지 지금, 주가가 지금 고점이잖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이 고점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숨고르기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로 갈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포인트를 기준으로 좀 중단을 거듭하겠죠. 이 인근에서 좀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그리다가 이제 12월 안에는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상황은 좀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도 뭐 AI 버블론 갖다가 얘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미국은 버블이 맞아요. 예, 미국은 버블이 맞아요. 예, 버블이 맞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버블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현재. 예, 한국은 버블이 아니다. 왜냐면은 뭐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 하드웨어 회사들 보면은 퍼가 약 58배 내신 이제 60배 정도 되거든요. 얘네들은. 예, 퍼가 이제 58배지 60배. 그러니까 주식을 사게 되면 원금 회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58년에서 60년이 걸린다 소리예요. PER이라는 게. 그래서 현재 주가 가치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그 비율이 바로 이제 PER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58년이 걸리다 소리예요. 이거 자체가 이제 58이 나온다 소리니까. 근데 우리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퍼가 8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예, 얘네하고 비교를 해봐요. 원금 회수를 하는데 지금 엔비디아는 58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8년밖에 안 걸린다 소리예요. SK 하이닉스나 대장주가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고평가는 절대 아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고평가가 맞다. 얘는 이제 맞고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입증하는 게 내년 상반기에 분기 실전이 예상되고 또 지금 밸류업을 지금 거의 이제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SK나 삼성전자가. 없어도 지금 뭐 찌레미나 이런 걸 못 팔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도 뭐 거의 뭐 45%나 인상을 시켰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동안 디램을 인상시켰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의 어떤 실전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 AI 고평가는 버블이 아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SK 하이닉스를 일부 매수를 했는데 지금 보면 저는 이제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쭉 좀 상승을 해줄 것이다 생각하고 매수했는데 요 OX선에서 반등을 예상을 했죠. 반등 예상했는데 반등이 예상보다 세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비싸게 났어요. 저 60만 원대 매수를 했는데
내일을 봐서 59만 원을 이탈하면 일단은 좀 엑짓을 하고 다시 이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때 요 하단부에서 다시 한번 잡아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보면은 기준봉을 볼 수 있거든요. 한 10%짜리 요 봉이 이제 10%거든요. 그래서 요 기준봉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등락을 거듭하겠죠. 예, 미국장의 어떤 등락 상황에 따라서 그러다 이제 어떤 FOF 셧다운 이슈가 해제되면서 좀 상승을 할 거고 박스를 뚫어줄 거고 그 이슈 해제 이후에 12월에 이제 예상된 FOMC나 상법 개정안 이슈가 해결이 된다면 이 계속 이제 상승 추세를 이렇게 아마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은 그렇고 그래서 오늘 장을 먼저 보면 먼저 제약 바이오나 뭐 반도체 이런 부분에 맵 사이는 상승했다고 되어 있지만 일부 종목만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돈이 들어온 종목이 없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 일동제약 정도 그 정도만 좀 돈이 들어왔고 나머지 뭐 에이프로바이오, 툴젠 같은 경우는 이제 증팩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다에 보실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반도체 제조 부에서도 얘네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예, 상한가는 들어왔긴 한데 QSI 보면은 자 QSI 예 돈이 안 들어왔죠. 161억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 고용하고 코스세스. 자, 고용은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추가를 해줬고요. 예, 고용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1조 2천억에 나른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에 가장 많은 돈이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거래 대금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오늘 들어온 게 1조 2천억이 들어왔을까요? 1조 2천억. 1조 2천억이 들어왔죠. 이렇게. 그래서 고용 하나를 좀 추가를 해줬고요. 좀 보시면 여기 고용이 하나 있을 텐데 여기 고용 하나를 좀 추가해줬습니다. 회령 요거 외에는 뭐 OLED 쪽에 서울바이오, 성우전자 있는데 얘는 상승률이 너무 미천하죠. 그러니까 서울바이오만 봐도 증백입니다. 서울바이오 주스 증백이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뭐 보실 필요도 없어요. 네, 현웅산업 뭐 이런 애들 PI 뭐 보실 필요 없고요. PI 뭐 13% 오르긴 했는데 자 보시면 지금 뭐 거래대금이 1,700억 얘는 조금 들어오긴 했네요. 1,700억인데 지금 유리기판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섹터를 이루고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장도 지금 하락장이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시간 내에서 상자 몰랐을 텐데 PI가 지금 1% 정도 올랐네요. 이 정도 갖다 한 3% 정도 올랐으면 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오른 비율이 4% 이하라서 추가를 좀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하실 분은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하나손해보험이 뭐 13% 올랐습니다. 하나손해보험 13% 올라서 240억 들어왔죠. 일단 제외를 하고 그러니까 별로 뭐 할 만한 종목이 없어요. 아까 뭐 시간에서 오른 거는 PI 하나 정도인데 자, 이 하나 정도인데 야 뭐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어요. 이제 120선이 요 검은선 보이시죠? 요 검은선이 120선이거든요. 검은선이 이제 누웠어요. 이제 누워서 얘가 누워서 이제 미너죠 얘가 누워서 이제 이렇게 수평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우상향을 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데 그런 다음에 얘가 상승파도 일부 나와줘야 등 정도 이거 나오고 늘렸다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원래 대금이 1,000억, 2,000억 들어올 때 그때 보셔도 얘는 이제 충분하거든요. 괜히 이제 불안정한 이런 시기에 미리 이제 선취매를 한다고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장도 고점에서 이제 단기 주정으로 이제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장에서는 뭐 추가할 종목이 없는데 굳이 어거지로 마진 종목을 이제 추가하실 필요는 없고요. 장이 이제 좀 정상화되고 조정이 끝나고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이 끝나고 다시 이제 외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이제 유동성 공급이 외인과 기관과 프로그램이 같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관심을 가질 때 주도 섹터가 나올 때 이제 상승하는 종목 1,000억 이상씩 대량으로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테마를 이루는 그런 섹터들이 나올 때 이제 그럴 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한 종목은 뭐 고형 그거 하나 정도밖에 좀 없고요. 시험 공지 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 주거국률 신용융자 변경 사항이 있는데 요 4개 종목이 신용융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신용융자를 허용한다. 담보대출도 허용한다.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신용으로 사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7일에 신규 상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테크라는 종목이고요. 이노테크는 환경시험 장비 이 전문 업체고요. 그러니까 시험 장비 전문 업체예요. 우리 부에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가혹한 환경, 가용 이제 뜨거운 뭐 고온의 환경이라든지 급저온의 환경이라든지 추격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우리 제품이 얼마만큼의 내구성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주는 장비, 환경시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크지 않고 600억이고요. 순이익은 이제 54억 정도 되고 얘네는 총합 경쟁률이 2,400대 1, 2,400대 1 그리고 공모가는 14,000원. 회전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얘네는 여기 이렇게 나오죠. 환경시험 장비 및 특수장비 개발 제작에 특화된 국가 신뢰성 환경시험 장비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돼 있고 각 제품과 부품이 다양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또한 가혹한 조건 속에서 어떤 결함이 발생되는지 면밀하게 분석을 한다. 그런 이제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유통 가능 물량을 보시면 지금 한 32% 정도 저기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로 장비업체, 환경시험 장비업체인 이너테크가 상장을 하고 골목가는 14,000원에 인기도는 2,400대 1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스닥 퓨처 보시면 지금 0.15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자, 종목별 매매 관점을 말씀드릴 텐데, 자, 별로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요. 왜냐면, 자, 여기 관심 종목 창을 보시면 죄다 음봉이죠. 죄다 음봉이고, 심지어는 뭐 10% 가까이 이렇게 빠진 종목도 있어요. 로봇들이 오늘 좀 빠졌네요. 크런 레인보어도 빠지고, 로보로브도 좀 빠지고요. 뭐 현대오토에버 이런 애들도 좀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PNX 로보티즈 10%는 빠졌네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으로 음봉이 발생하는 이런 하락장에서는 일단은 조정을 마치고 정상화가 되면서 거래대금이 이제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간에는 뭐 스터디를 하시거나 산책을 하시거나 그런 게 좀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삭제할 종목도 좀 있어요. DI부터 오고크로스까지는 요 22일 일명상 21선을 이탈한 종목이거나 거래대금이 1,000억 이하로 발생을 하거나 100억 이하로 발생을 하거나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거래대금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도가 이제 결여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삭제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DI 제거, 그다음에 우리기술도 20선 이탈, 그리고 카카오도 20선 이탈, 제닉스도 20선 이탈, 유일로보틱스도 이탈, 홀로봇도 이탈, 시메스도 이탈, 미래에셋 이탈, 오고크로스 123 깼죠. 삭제. 자, 관심 종목이 어때요? 기존에 보시면 여기까지 꽉 차 있었잖아요. 꽉 차 있었는데 이게 하루 만에 지금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 그러니까 요만큼 지금 날아간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저하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 설명은 여기 보이시는 뭐 한미약품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나마 이제 양봉을 보이면서 11선이나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그런 이제 종목들이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전고점을 좀 돌파해 주기를 바랬는데 생각에는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을 보고 얘는 요 구간에서 이렇게 W 요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모양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기준도 안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55만 5천 원 정도가 요 아마 시가고요. 요 사이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경우는 3조가 터져야 되잖아요. 3조. 3조 이상을 좀 터져줘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올해도 3조 이상 터졌는데 이게 안 올라갔잖아요. 이럴 때는 거래대금을 살짝 좀 올려줘야 되고요. 이때 10%가 갔는데 3조 4천억이 터졌네요. 3조 4천억. 그러니까 3조 4천억 이상으로 이렇게 좀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조 4천억이면 얘는 도봉상에서 한 400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겠죠. 그때 보시면 되고요. 고용 같은 경우는 오늘 상장 후 최대 거래대금이 터져버렸습니다. 보시면 상장 후에 최대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졌죠. 한 번도 터진 적이 없는 거래대금 요만큼. 자, 1조 2천억이 터졌습니다. 삼성전자도 아니고 또 요만큼의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이 정고점들은 한 번 이제 터치를 해주고 죽겠죠. 죽어도 이 들어온 돈이 있기 때문에 1조 2천억. 여기다 한번 내일 터치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내일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셨다가 반등 시에 좀 매도를 하면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정 제약은 자, 오늘 추가를 했는데 정고점이 이제 34,700원 13% 정도 남았고요. 이런 양봉이 나오려면 2,600억이 터지면 되겠죠. 자, 여기서 2,600억이 터졌는데 13%, 13% 정도 갔네요. 그러니까 얘도 거래대금 수준을 이렇게 올려줘야 되겠죠. 실제로 15% 이상 나온 거래대금으로. 그래서 이때 6,500억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존 거래대금이 6,500억 아니고 2,500억이 나오려면 리먼봉이 75억 나올 때 보시면 좋겠고요. 한올바이오 파마도 자, 원래 얘는 여기를 좀 돌파해 주기를 바랬는데 의외로 장이 막판에 엄청 밀렸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좀 상승을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5만 2천 원이 시국가고 여기를 돌파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길목이라고 보이고요. 이 기존 거래대금은 1,700억, 그럼 일본봉에 25억 나올 때 보시면 되겠고요. 두산도 장이 비리비리한데도 자, 이렇게 이쁜 그 망치 형태의 그 양궁 도시를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 어떤 이 상징적인 가격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래서 여기를 오늘도 좀 트라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얘는 잘 보시면서 얘는 2,300억이 터지면 되거든요. 그럼 일본봉에 39억 이상 터질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덕전자. 자, 대덕도 아주 강하죠. 올 같은 경우도 8%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10% 이상 상승이 나오려면 1,600억 원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내일 1,600억이 나오면서 이런 양봉이 나오는지 모니터링 해보시고요. 얘는 일본봉에 25억 나올 때 보시면 좋겠고요.
또 NS 일렉트릭, 얘도 51만 원이 신고가입니다. 10%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5일선 인근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어제도 이제 버텨왔고 11선까지 갔었는데 5일선까지 올라와주고 오늘도 5일선 인근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거래가 터지면서 이런 양봉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의 기준 거래대금은 2,300억 그러면은 일본 봉에 35억 나올 때 보시면 되시겠죠. 포드시 컴바인은 얘는 스파성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게 빨라야 내년도 이제 3월 26년 3월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기대감이 뭐 너무 먼데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죽지만 않으면 되는데 지금 거래대금이 오늘도 많이 줄었죠. 500억까지. 얘는 1,000억대 거래대금이 나와야지 15% 이상의 이런 양봉이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1,000억 나올 때만 보시고요. 그래서 얘는 일본 봉이 10억 터질 때 보시면 되시겠고, DIC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2%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DIC 2% 상승을 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오늘 보면은 5일선은 지금 깨지 않고 있어요. 롯데도 이쁜 도지를 보여주고 하락하는 듯 하다가 요만큼 아래로 하락을 했었죠. 처음에는 하락하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이제 양봉이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5일선을 지금 깨지 않았습니다. 보시듯이 5일선을 깨지 않고 다리를 이제 유지해주는 모습이죠. 거래량을 죽이면서 얘가 내일 1,000억이 나오면서 요 음봉을 다 잡아먹는 이런 형태의 양봉이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1번 봉에 10억 나올 때 보시면 적절하겠고요. 그리고 노타도 오늘 세력 이제 엑시스를 하기 위해 이 8,000억 거의 1조 가까운 거래대금이 지금 터졌어요. 3일 연속으로. 요 구간에 보고 이상으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지금 오늘 1조 2천억이라는 돈이 터졌죠. 그래서 약 5% 정도 하향을 했습니다. 요거 가지고 세력이 다 털 수 있을까요? 요 많은 물량을 한 번에 입고 못 돌리겠죠. 몇 번이나 거래대금이 이게 조금씩 줄면서 계속 이제 털면서 나갈 거예요. 이 털면서 나가는 와중에 꼬리를 보이면서 이런 몸통에 꼬리를 보이면서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겠죠. 뒤로 살짝씩 그러면서 이렇게 돌려주면서 한 번 더 여기를 트라이를 해줄 모습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전고점까지.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올리고 죽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 올라갔던 고점은 한 번 다시 이제 터치를 해주고 죽는 게, 슈팅을 전 시장에서 그래도 인기가 있었던 신규주들은 최소한 이 쌍봉은 이루고 죽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살짝살짝 찍어주면서 죽을 텐데, 이 구간에서의 트레이딩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돌려줄 때, 여기서 거래대금이 이게 나와줄 때, 여기서 8,000억에 해당되는 기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런 양봉이 나와줄 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핏 얘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컵앤핸들을 지금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만 남은 상황인데 오늘도 상승을 좀 해주긴 했어요. 13%까지 좀 아쉽긴 하지만 긴 윗꼬리에 이런 운봉이 발생을 했죠. 그래도 이제 5일선 위에 아직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죽었다고는 안 보이고요. 시고가는 29,400원 23% 나왔고 내일 이렇게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얘는 기준 거래대금 2,400원이기 때문에 1번봉에 35억 나올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필옥직스도 5일선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5일선을 이런 장에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패턴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위에서 요만큼의 박스를 형성하려서 지금 횡보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기준 거래대금이 2,700억이죠. 약 3,0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3,000억이 나올 때 일본봉에 35억에서 45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나온다면 이걸 다 먹는 이런 양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약품도 5일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내일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거래대금이 3,000억이 나와야 요 위쪽으로의 방향성이 나올 거고요. 3,000억이면 일본봉에 약 35억 정도 나올 때 보시고요. 여기부터는 기준 거래대금이 나올 때만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거래할 종목이 없는데 굳이 뭐 이렇게 거래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SK 하이닉스 요 한 종목 정도만 좀 들어갔는데 내일은 요게 이제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오늘 안 갔기 때문에 내일은 아침에 보고 적절히 좀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